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캠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는 맛과 영양과 재미가 가득한 여러분의 이불 속 친구 캐진이 연희의 동산 쭈겐 김육회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광고 있고요. 쭉 보신 다음에 짜파게티 하나 호로록 하시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여러분이 만약 헐리우드 배우이고 대작 영화에 출연한다면, 그리고 그 영화에 웅장한 키스신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근두근할 겁니다. 그런데 배우 케이트 윈슬렛은 당대 최고의 훈남 배우와의 키스신을 악몽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타이타닉에서 만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키스신을 말이죠. 얼마 전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케이트는 Oh, this was a nightmare. So we kept doing this kiss, and I have a lot of pale makeup on, and I would have to do our makeup checks, me on both of us between takes, and I would end up looking as though I had been sucking a caramel chocolate bar after each take because his makeup would come on me. 뿐만 아니라 이땐 레오가 웃음을 터뜨려서 여러 번을 찍어야만 했다는데요. 매번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레오가 푹 하면서 웃고 입고 있는 코르셋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빛이 맘에 안 들어 다시 늘 반복해서 죽을 맛이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케이트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불화설은 케이트가 1998년에 했던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 때 많은 돈을 받고 카메론 감독과 일하던 말 때문에 불거진 것이며 불화는 없었다고 밝혔고, 케이트는 당시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 너무 살쪘다 라는 등등 가혹한 발언을 들었지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영화였다 라고 당시를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김혁회. 자레 디레토도 만나고 슈퍼걸도 만나고 조지 밀러 감독님도 만나고, 사실 이럴 때마다 항상 고민이었던 게 바로 영어였죠. 죄송합니다. 디제리 형도 고맙잖아요. 덴제리 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라고 생각한 순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어하겟 스페이. 이 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레벨 빵 왕초보부터 레벨 3 고급 코스까지 여러분의 현재 실력에 맞춰 따박따박 경험치를 높여주는 어하갭인데요. 매일 아침 콤프로스트 먹듯 듣다 보면 영어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오늘의 수업부터 It's on me. 내가 낼게. 고맙잖아요. SNS, 여행, 일상 등등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팩까지 발음 어우지는 선생님들의 유용한 꿀팁도 넘쳐나고요. 제가 스픽에서 가장 애용하는 기능은 바로 AI 레슨 기능입니다. 원하는 토픽을 선정해서 AI 선생님과 대화하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을 만나 배트맨 4편 만들 생각 없냐는 시츄에이션으로 가보죠.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 탭을 누르고 나는 영화팬, AI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자, 해볼게요. Hi Chris, do you have any plans to make your first Dark Knight series? It's always exciting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At the moment, there are no plans for a fourth Dark Knight film, but who knows what the future may bring? How about the idea of putting a nuclear bomb on Batmobile to devastate Gotham City? The Dark Knight series has always been grounded in realism. Introducing a nuclear bomb might stray from that approach. What other ideas do you have for the story? I think a love story about Batman dating the Joker would be good. That's certainly an unexpected idea. A romantic relationship between Batman and the Joker would definitely bring a new dynamic to the story. How do you imagine their relationship developing? 그렇다고 합니다. 끝으로 캐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스픽에서 최저가 혜택을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운! 고고! 최근 레슬러 마크 케어의 전기 영화를 찍고 있는 드웨인 존슨이 부상을 입었다네요. 본인의 인스타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Look at that sucker right there. Looks like I have a cantaloupe at the bottom of my elbow. 이어서 레슬러였던 아버지 로키 존슨에게 들었던 조언을 언급합니다. He always used to say, day without pain is like a day without sunshine, boy. 이러더니 자기가 먹는 약과 자신의 데킬라 브랜드 텔레마나를 한 잔 들이킵니다. Yeah, feels better already. All right, let's go to the gym. Here we go. 네, 한시라도 빨리 부상이 나아서 새 영화 더 스매싱 머신을 얼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전 엔지니어 8명이 일론이 여성이나 성적 소수자를 모욕하는 저속한 사내 환경을 만들었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다 자신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라는데요. 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엔 이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회의 중에 특정 부품을 굵은 그것, 큰 그것이라고 지칭, 남성의 중요 부위에 비유하거나 팔콘 로켓의 1단에서 2단을 내려다보는 카메라를 업스커트 카메라라고 부르는 등 성적으로 불편한 발언을 했고, 이런 행위와 조롱, 농담을 방임한 일론에게 책임을 요구하자
상관없어, 다 해고해 라는 그의 한마디에 무려 8명이 잘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론 머스크 사내 성추문 보도 직후 이뤄졌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일론은 스페이스X에 입사한 대학생 인턴과 관계를 갖고 스페이스X의 객실 승무원인 여성 직원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앰버 허드와의 재판 이후 미술 작업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해외 영화의 모습을 종종 드러냈던 조니 뎁이 대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브라질 12 몽키즈를 만든 거장 테리 길리엄의 신작이고 제프 브리지스, 제이슨 모모아, 아담 드라이버와 함께 출연한다죠. 영화 제목은 더 카니발 앳 더 엔드 오브 데이즈로 감독에 따르면 창조주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후 오직 사탄만이 인류를 구하려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탄 역을 조니 뎁, 창조주를 제프 브리지스가 연기하며 드라이버와 모모아의 캐릭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장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신박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때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연기파 명배우였다가 여러 차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년간 재판을 받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케빈 스페이시가 한 토크쇼에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Where do you live now? Well, it's funny you asked that question because this week, where I have been living in Baltimore, is being foreclosed on. My house is being sold at auction, so I have to go back to Baltimore and put all my things in storage. I've been in Baltimore since we started shooting House of Cards there. I moved there in 2012. Why is it being foreclosed? Because I can't pay the bills that I owe. How much money do you have? None. 케빈은 많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빚만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한때 최고의 배우로 명성을 높이던 케빈은 볼티모어에 있는 침실 6개에 강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 나선형 계단, 홈시어터, 거대 욕실과 사우나, 실내 엘리베이터를 갖춘 이 집을 2017년에 565만 달러에 구입했지만 약 7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케빈은 하우스 오브 카드에 같이 출연한 로빈 라이트와도 막역했지만 7년 전 스캔들이 터진 후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도 소식조차 들은 일도 없었다고 밝혔으며 넷플릭스는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나를 너무 빨리 제거했고 그렇게 오래 함께 일했음에도 조금도 믿거나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점에 슬픔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 케빈은 언론인 데노튼과의 대화에서 모든 성추문 혐의를 부정했으며 다시금 연기자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복귀 방법은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암 니슨, 샤론 스톤 등의 동료 배우들은 최근 공개적으로 케빈을 지지했는데요. 무려 9개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가시밭길 걸어온 케빈을 섭외할 만한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배우 윌 스미스가 극장에 깜짝 등장해서 화제죠. We're in Baldwin Hills. We're about to go into theater. Like whenever a movie come out, on Friday, Saturday, and usually a matinee on Sunday, I go into theaters. 이렇게 말한 윌은 관객들과 자신의 신작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버 다이를 함께 보곤 Hey, I'm glad y'all enjoyed that. That was a good movie. 와 난리 났죠. 호응도 해주고 10 out of 10. 윌은 아카데미 싸다고 이후 나쁜 녀석들 신작을 통해 복귀했고 현재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현지 여론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번 영화는 로튼토마토에서 관객 점수 97%를 찍고 있고요. 우측 상단 탭을 클릭하시면 김효케의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쪽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영화배우협회 간부였던 롭 슈나이더가 당시엔 못했는데 라며 이렇게 말했죠. He's really an asshole. He's a deep, dark thing to do that in front of all those people to a really great, legendary comedian who's literally the best comedian of our generation. 유명 코미디언이기도 한 롭은 이어서 아카데미가 정치적 올바름에 빠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너무 비겁하지 않나? 내가 그랬으면 바로 감옥 갔을 거야. 라고도 덧붙였네요. 아카데미는 10년간 윌 스미스의 출입을 금했고 윌도 사과한 바 있죠. Chris, I apologize to you. My behavior was unacceptable and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to talk. 이번 영화에선 윌이 뺨을 후려맞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의 명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윌 스매시! 스타들의 자동차 사랑, 그것도 고급 자동차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부가티 시론, 카일리 제너는 벤틀리 벤테이가,
환경운동가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포르쉐 타이칸을 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차를 소개합니다. 바로 드레이크의 20만 달러짜리 아포칼립스 슈퍼트럭인데요. 최근 1,50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텍사스 목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 트럭으로 말할 것 같으면 850마력, 6.5리터 헬캣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했고 40인치 타이어로 감싼 22인치 휠에 풀타임 사륜 구동으로 엄청난 오프로드 성능 또한 보여준다는데요. 특히 드레이크가 주문 제작한 시베리아 호랑이 가죽 패턴 인테리어가 압권입니다. 이걸 타고 텍사스에서 바베큐 먹으러 가면 기분이 째지겠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캔드릭 라마와 비프전을 펼치며 토론토 자택이 표적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혹시 완전히 이주를 한 건가 싶지만 그건 아니라며 아들 아도니스의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등 야외 활동도 하고 있는 드레이크였고요. 이쯤 되면 설마 싸구르한 차를 타는 스타가 있을까 싶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해리 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엄청 떴을 당시 2,700만 달러의 재산을 손에 넣었는데 그때 산 차가 바로 피아트의 그란데 푼토였죠. 물론 그 다음에 산 차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점이 함정이겠지만요. 배우 나오미 와츠와 빌리 크루덥이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왜 두 번째냐면요. 작년 6월에 뉴욕 법원에서 초 스몰 웨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한 뒤 사진만 찍은 정도였지만 이때 나오미가 입었던 오스카 데라렌타의 드레스가 눈길을 끌었던 바 있는데요.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 부부는 멕시코시티에서 호화로운 결혼식과 피로연을 열었고 사진가인 나오미의 친오빠가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참고로 나오미의 왼쪽엔 아들 사샤, 오른쪽엔 딸 카이, 뒤엔 남편 빌리가 있는데요. 사샤와 카이는 배우 리브 슈라이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번 결혼식엔 절친 니콜 키드먼이 와서 축복을 해줬으며 유명 셀럽들의 웨딩 플래너인 빌리 포르케티가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네요. 2017년 넷플릭스 드라마 집시를 촬영하면서 만난 55세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사는 헐리우드 어른들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수 크리스 브라운의 공연 중 봉변을 당할 뻔했네요. 한번 보시죠. 미국 뉴요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언더 더 인플루언스를 열창하던 크리스는 와이어의 기술적인 문제로 내려오질 못했고 결국 도움을 받고 내려와선 약간 화가 난 듯 손가락질을 한 뒤 다시금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연 중 콧물 논란에 휩싸였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무대에서 테일러는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 때문에 콧물이 흘러 연신 코를 훔쳐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진득한 콧물이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영하에 육박하는 날씨에 복장이 이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워낙에 어떤 악천 후에도 팬들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공연을 펼치는 테일러이기에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평도 있었네요. 저런 날씨에 넓은 스타디움에 모인 테일러도 팬들도 대단하긴 합니다. 오랜만에 정가녀 현녀의 소식입니다. 얘라면 전용기를 탈 만한 유명인이긴 합니다만 얘 부부가 일본으로 가는 민항기에 탄 모습을 한 승객이 이렇게 찍어 공개한 바 있었네요. 드르렁 잘자네요. 누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가슴팍에 예라고 쓴 목욕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얘답고 아내 비앙카가 시스루 판초 우이 같은 걸 걸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 복장은 직전까지 이탈리아에서 입었던 것과 동일하며 가만 보면 비앙카의 이 옷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파리에서도 비앙카의 복장으로 난리가 났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 정도면 공공외설이다, 일본 문화에 대한 모욕으로 기소되어야 한다 라는 등 격렬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헐벗은 아내와 여행하는 카니의 모험, 그 끝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영화판 최고의 드림 매치가 성사되나요? 아메리칸 뷰티, 007 스펙터, 1917, 빛의 시네마를 만든 명장 샘 멘데스가 비틀즈의 전기 영화를 4편에 달하는 구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익 프로젝트에 톰 홀랜드와 티모시 샬라메를 동반 출연시키는 걸 고려 중이라네요. 참고로 샘 멘데스는 케이트 윈슬렛의 전남편이죠. 최근 영화계에선 뮤지션 전기 영화들이 대거 제작 중인데요. 반말리 전기 영화인 반말리 원러브가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고 마이클 잭슨, 에이미 와인하우스, 밥 딜런에 대한 영화들이 향후 2년 동안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그 중에서도 비틀즈라면 단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틀즈의 영화가 제작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멤버 4명의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을 제각기 다른 조직이 관리하고 있고 음악은 비틀즈가 세운 미디어 기업 애플컵스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샘 멘데스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고 자신감까지 가득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영화사 소니와 비틀즈 측은 엄청난 스타를 원하고 있어서 1순위 물망에 오른 것이 바로 톰 홀랜드와 티모시 샬라메입니다. 소니는 톰 홀랜드가 얼른 차기 스파이더맨에 나와주길 바라고 있지만 톰은 나름의 연기 경력을 구축한 뒤 히어로 영화에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 비틀즈 전기 영화의 조지나 존으로 캐스팅한 뒤 나중에 스파이더맨까지 계약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요즘 가장 핫한 티모시까지 폴 맥카트니 역으로 데려오면 최고라는 것이죠. 하지만 티모시는 지금 밥 딜런 역을 하고 있어서 바로 다른 뮤지션 배역으로 넘어가기엔 무리가 있고 이들이 바로 오케이를 할 만큼 엄청난 대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소니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오는 비틀즈 영화라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네요. 지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 부부 후속 보도입니다. 벤 애플렉의 전처인 제니퍼 가너와 현 부인인 제니퍼 로페즈가 별거로 집을 나온 벤 애플렉의 임대주택에 시간차로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더블 제니퍼의 시간차 방문이었는데요. 당시 벤은 자신과 가너 사이의 아들인 사무엘의 중학교 졸업을 맞아 파티를 열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벤은 사무엘의 졸업식에 참석했고 제니퍼 로페즈는 따로 현장에 왔었죠. 한간에 따르면 제니퍼 가너는 벤이 제니퍼 로페즈와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가너는 대중의 관심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고 아이들의 아빠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로페즈도 부진한 앨범 성적, 투어 취소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친구들을 만나 비통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든 해보려는 더블 제니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의 입장은 아주 냉담하며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이혼을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벤이 완전히 진심임을 엿볼 수 있다는데요. 이혼 발표만 남았을 뿐 시간 문제에 불과한 지금 더블 제니퍼는 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혼 10주년이 다가오는 조지 클루니 부부도 이혼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단절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2014년 조지와 아말이 결혼 서약을 나눌 때 그 첫 번째 규칙이 일주일 이상 떨어져 지내지 않는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까지만 해도 조지는 아내 아말 없이 63번째 생일을 홀로 맞았고 옆에는 아담 샌들러만 있었을 뿐입니다. 부부 둘 다 엄청난 하드코어 워커홀릭인데다 향후 조지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앞두고 1년 동안 뉴욕으로 이사갈 예정이라죠. 다른 걸 떠나서 그들의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진정한 법정의 악몽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은 프란시스 교황을 만나러 간 미국 코미디언들의 모습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 록, 스티븐 콜베어, 코난 오브라이언, 우피 골드버그, 지미 펠런 등이 교황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주간 김혁희도 오늘만큼은 이들처럼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주간에 재밌는 콘텐츠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악마를 출연시킨 토크쇼,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분석과 비평을 담은 멤버십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 어학앱 스픽도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혁희 K였습니다.